네, 김민주 전문가와 함께하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또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더 궁금하시다면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통해서 토마토 증권 또 검색하시고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종목 진단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종목인데 전화부터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네, 전화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비고고요. 예, 오비고요. 네, 13,300원에 15% 보유 중입니다. 13,300원에 15%요. 네네. 네, 요 가격대라면은 지난 한 9월쯤 그때 매수하셨나요? 네, 한 두세 달 된 것 같아요. 거기서 행보를 하길래 예, 예. 14,500원까지 갔다가 갑자기 빠져서 대응을 못하고 있는데, 네. 네네,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여쭤보려고요. 알겠습니다. 자, 13,000원대 매수하셨는데 얼마 전에 10월 31일이죠. 7,670원까지 갔으니까 참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그때 그래도 저점 만들고 지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 10,000원에는 이르지 못하고 9,280원까지 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가장 궁금하신 점은 어떤 점이실까요? 네, 자율주행에서 미래의 성장성은 있는 것 같은데 네. 어제 리포트도 이제 내년에는 이익 전망으로 나오고 해서 네. 보유를 해서 더 추가 매수를 해도 되나 아니면 여기서 손절 타이밍을 잡아서 좀 손실을 덜 보고 나와야 되나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역시 맞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 자율주행 우리 미래를 보고 달려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대는 되는데 이렇게 주가가 좀 흔들리면 보유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지죠. 자, 그러면 오비고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을 종목인지 아니면 여기서 좀 손실을 감안하고서라도 끊어가야 되는지 전략을 한번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오비고 종목 진단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비고 13,000원대 매수를 하셨는데 한 두세 달 되셨대요. 기대하셨을 텐데 갑작스럽게 주가가 마구 내려가니까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고 지금 조금 올라와 있긴 합니다만 아직도 손실은 꽤 큽니다. 그러면 추가 매수 지금 하는 건 어떤지 그리고 손실 좀 감안하고 혹시 팔아야 되는 시즌인 거죠? 어떻게 타이밍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전화 주신 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네. 일단 종목 선택은 잘 했다고 양호하다고 좀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스마트카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이고요. 어차피 이제 다가올 이제 미래 먹거리 섹터 분야죠. 모빌리티 네. 관련 기업이고 어차피 이 시장은 이제 넓어지고 확장되고 내년이 또 기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 9월 한 20일경 전후 한 중순 경우에 아마 13,000원대 매집을 하신 것 같은데요. 네. 9월 이후 지금 지금 12월인데 이 차트의 주가도 지금 일반적인 종목들하고 거의 차트 모형이 유사합니다. 네. 대내적인 악재에서 계속 흘러내려오다가 지금 보니까 11월에 드디어 이제 바닥을 찍고 7,600원 저점을 찍고 이제 추사 전환하는 차트상 이평선 모양이라든지 보조지표 MACD, RSI도 보면 이제 특히 보조지표도 이제 저점에서 이제 추세 정향 방향을 하는 크로스를 이제 넘어서 갖고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차트의 모양새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이제 자동차 모빌리티도 단순한 우리가 차 안의 공간이라는 데가 단순히 물론 이제 운전하고 휴식하고 이동하는 공간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예. 다양한 그 소프트웨어가 들어갑니다. 음악부터 해서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시청각부터 해갖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이 들어가고 통신망까지 또 입혀지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이제 개발하는 기업이니까 상당히 앞으로 전망은 좋다 볼 수가 있고요. 또한 LG U+가 오비고하고 이제 제휴해서 지분 확보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내년에 주가 상승이 어느 정도 기대되고 있고 이제 매출이나 실적 부분이 좀 증가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다지 전망이 어둡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서 턴어라운드도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기업 분석을 잠깐 보니까 매출액은 이렇게 큰 비중의 매출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년 동기비 증가했고 영업이익하고 이제 당기순이익이 조금 매출액 비해서 좀 적자로 나온 부분은 좀 안타깝긴 하나 예. 아까 전에도 언급드렸지만 이런 고금리 시대 긴축 고금리 시대에서는 이제 기업들이 재무 부담에 있어서 재무 구조에 있어서
부채가 많으면은 네.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내년도 더 이제 고금리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주변 어려운 상황이 또 침체 둔화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유동성 비율도 높고 이제 뭐 채무도 아주 이 기업도 적습니다. 유보율은 아주 높지 않지만 중요한 건 이제 부채가 작다. 네. 이런 부분에서 차트상에서도 이제 저점은 하긴 하고 올라가고 있으나 급격히 올라가지 않은 점진적으로 시간을 갖고 상승이라는 것은 시간을 먹는 게임이거든요. 네. 천천히 수급과 등에 들어오면서 이제 매칭이 돼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10,000원을 돌파하는 게 관건인데요. 네. 지금 현금 비중이 얼마나 있으신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15% 정도 들어가셨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비중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뭐 30%, 40%라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맞아요. 15% 정도면은 이 종목은 뭐 이렇게 청산이나 손절하지 마시고요. 네. 대신에 비중을 실으시려면 특히 이제 다음 주가 FOMC 결과 발표도 있고 미국 CPI도 이벤트. 있습니다. 예. 급하게 마음 먹을 필요 없고요. 어차피 물린 상황입니다. 네. 여기서 조급하게 덤비지 마시고 다음 주까지 좀 관망해 보시면서 지켜보시다가 이제 어떤 이제 미국의 중요한 지표가 나온다면 그걸 보고 대응하셔도 늦지 않고 만약에 지표가 좀 안 나오면 전체적인 우리 국내 증시가 눌림목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차라리 조금 눌렸을 때 비중을 조금씩 분할로 담아가면서 비중이 이제 뭐 제가 현금 비중 얼마인지 모르니까 네. 이제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 비중을 갖다 조절해서 담으시면서 적정가 내지 진입가가 왔을 때 비중을 좀 또 덜어내고 이렇게 전략적으로 가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 기업은 앞으로 미래 성장성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턴어라운드 기대가 되고 성장세는 어둡지 않습니다. 종목이라든지 미래 모빌리티 분야니까 충분히 기대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대신에 조금 한숨을 좀 이렇게 릴렉스 하시면서 다음 주 결과 보시면서 주가 변동에 따라서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시라. 이 말씀. 급격히 뭐 추가하지 마시고 덤비지 마시고 네. 관망하면서 조금 시간을 갖고 진행하셨으면 무리가 없을 듯해 보입니다. 네. 자, 소장님, 오비고 살펴드렸습니다. 일단 주가가 최근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걱정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뭐, 손절 생각도 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손절까지 생각할 필요는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좀 힘드시겠지만, 시간을 갖고 여유있게 보유해 가시면, 이 종목은 뭐 크게 부채도 있는 종목도 아니고, 앞으로 미래 성장성이 있으니까 쭉 보유해 나가신다면, 손실 다 줄이고, 수익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추가 매수도 지금 고민하셨죠? 추가 매수를 지금 당장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또 이어지는 큰 이벤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CPI 발표도 있겠고 FOMC도 있으니까 그 결과들을 확인하고 시장이 좀 요동칠 거예요. 그때 조금 주가가 낮아졌다 싶으면 그때 추가 매수를 조금씩 해서 비중을 살짝 늘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쭉 보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답변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궁금하시면 바로 전화 주세요. 네. 네, 좋은 저녁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전화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우비고 살펴드렸는데요. 자율주행도 그렇고 뭐 로봇 같은 쪽도 있겠고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기대를 해볼 만한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기대감을 갖게 되는 종목들이 단순 기대감으로 생각보다 주가가 크게 당장 반응하지 못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거나 내가 이거 종목을 갖고 있어도 되나? 이런 불안감이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죠. 자, 그럴 때는 혼자서 계속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전문가와 함께 진단을 꼭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래 성장성이 있는 섹터, 종목군이라고 할지라도 종목에 따라서 재무 상태도 아까 체크를 해봤잖아요. 갖고 있어도 괜찮을 만한 종목인지 아니면 보유할 때 스트레스만 받을 만한 종목인지 분명히 결이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 꼭 유념해 두시길 바라고 궁금하실 때 바로 고민하지 말고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해 보시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전화 종목 진단을 뒤로 하고 다음은 사연이 좀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은석 캐스터, 어떤 종목일까요? 네,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 진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좋은 날 님이고요. 종목은 CJ E&M
21만 6천 원에 10%. 안녕하세요. 앞으로의 전망과 대응 전략이 궁금합니다. 추가 매수 가능한지도 궁금하고요. 손실을 최소화해서 빠져나오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일단 매수하신 가격이 21만 6천 원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와, 가격이 정말 많이 내려왔네요. 3분의 1 가까이 좀 내려온 것 같습니다. 좀 오랫동안 들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2018년 정도에 들어가서 좀 계속해서 물려 계신 상황이실까요? 네, 최근에 좀 콘텐츠 관련주들 중국의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이 CJ E&M 같은 경우에는 좀 시장에서 소외가 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좀 질문 잘 주신 게 윤겸 전문가님께서도 미디어 콘텐츠주들 굉장히 많이 추천해 주셨는데 추천한 종목들 굉장히 또 좋은 흐름 가져갔었거든요.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추가 매수 가능한지 또 손실을 최소화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 좀 질문을 부탁드려 보도록 할게요. 윤겸 전문가님, CJ E&M 손실 최소화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아, 네. 지금 CJ E&M 21만 6천 원 진입하셨다고 제가. 이거 그러면 코로나 이전에 진입하신 거잖아요. 아, 정말. 먼저 이제 전화, 이제 유튜브 쪽으로 문의 주신 분께 뭐, 일단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죠. 뭐, 어떻게 제가. 아마 스트레스를 지금, 어마어마하게 받으셨을 것 네네. 같은데요. 아, 이거 21만 6천 원이면 이거 거의 21만 6천 원 맞습니까? 네, 일단 매수가는 21만 6천 원으로 올라왔고요. 네네. 와, 이거 그러면 코로나 때 8만 원 갔고 지금 또 7만 원까지 내려갔고 이걸 어떻게 버티셨을까요? 와, 진짜 이거 참 진단 드리기가 참,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네. 다행히도 이제 비중은 뭐 10% 정도니까. 이게 정말 그나마 다행입니다. 비중이 30%, 40%라면 뭐, 또 고민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예. 중요한 건 이제 21만 원대 진입하셨으니까 이제 중간 단가를 만들려면은 그래도 10만 5천 원은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까? 10만 5천 원인데 오늘 주가가 7만 7,900원이에요. 예. 10만 5천 원 정도 올라오려면은 대신 이제 비중을 갖다 10%를 더 담아야겠죠. 네. 현금 비중이 어느 정도 있으신지 모르겠지만은 대신에 이제 CJ E&M 같은 경우 좀 기대할 수 있는 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중국 한한령 해제, 그렇죠. OTT 예. 이 부분, 엔터테인먼트하고 영화, 음악, 공연 이쪽으로 이제 진행하는 CJ E&M인데요. 뭐 CJ E&M이라면 뭐 어떤 작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그 엔터테인 관련해서 네. 두각을 그동안 좀 보여줬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기업 분석을 들어가면은 매출도 나쁘진 않습니다. 전년 동기에서 30% 늘어났고 했지만 이제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에서 적자를 좀 보이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상할 정도로 주가가 반응이 없어요. 정말 많이 맞습니다. 내려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 기업도 안타까운 거는 좀 부채 비율이 이제 유동성, 예. 현금 비율보다는 좀 높다. 이런 부분이 약간 이제 좀 불리한 부분인데 예. 역시 이제 이제 한한령 이 해제하지 못하고 그동안 이제 중국 이 이제 5년 전부터 사드 이후에 한한령을 계속 그 줄곧 정책으로 유지해 보다 보니까 네. 어떠한 이제 CJ E&M 같은 경우는 대중국 이런 그런 판로 부분이 사실 열렸어야 되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영향이 있었다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어떠한 이제 현금 비중이 있으시다면 지금 보면 이제 7만 6천 원 어느 정도 이 종목도 저점을 딛고 추세 전환하는 거는 좀 맞습니다. 네. 충분히 내려올 만큼 내려왔고 추세 전환하는 건 맞기 때문에 대신 현금 비중이 있으시다면 이제 제가 아까 전에 그러니까 다음 주 중요 미 지표 발표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걸 보시면서 조금 한 템포 쉬시면서 추가 매수를 하시되 만약에 추가 비중을 10% 담아가지고 중간 가격인 21만 원의 중간 가격인 10만 5천 원에 가는 대신에 똑같이 비중을 갖다가 10%면 한 3등분 내지 4등분해서 나눠서 담아가면서 상승할 때 어느 정도 이제 평균 단가가 온다면은 그때 이제 비중을 덜어내는 전략을 하는 게 낫겠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중국 한한령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이제 방역 완화도 시작을 했고요. 내년 3월까지 이제 거의 이제 제로 코로나로 가는 그런 이제 정책이 나온 건 있습니다. 약간 중국 당국이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있으나 예. 영화, 드라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14억 인구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엄청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이런 이제 컨텐츠라든지 이런 관련해 갖고 협력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도 기대가 될 수 있고요. 한한령을 통해서 이제 중국 진출하는 판로가 열리니까 뭐 영화, 음악, 공연
애니메이션, 디지털 콘텐츠 다양한 이런 다각화 사업을 하고 있고 매출 예. 부분, 실적 부분도 늘어날 거로 저도 예상되기 때문에 이왕 이렇게 이제 21만 원에 매집한 게 지금 7만 7천 원대면 어떻게 함부로 손절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이건 이제 손절을 하고 나서 빨리 성장할 수 있는 쪽으로 갈아타는 것도 좋겠지만은 네. 비중이 10% 정도면은 그래도 이 한알령 해제, OTT 부분이 해제 부분이 이제 호재가 앞으로 있고 네. 이 부분이 이제 시장이 더 이제 앞으로는 기대되고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실망은 하지 마시고 대신에 이제 비중 닿는 부분을 갖다가 시기와 템포를 잘 맞춰서 어느 정도 평균 단가를 낮추시면서 조금 시간을 갖고 가서 왔을 때 진입했을 때 좀 덜어내고 네. 나머지를 갖다 좀 들고 가는 조금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어떨까. 마음 네. 급하게 먹지 마시고 이왕 이렇게 뭐 기다렸는데 여기서 손절하는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CJ ENM이 앞으로 뭐 전망이 어두운거나 이제 대내적인 환경이 열악한 건 아니니까 조금 한 템포 여유를 갖고 접근하시면서 이렇게 분할 매수에 의해서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시는 게 네.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추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목표 주가라기보다는 지금 당장은 한 10만 원 정도 될 때까지 보유해봤다. 그때 다시 한번 진단받아도 괜찮겠죠? 네, 네.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CJ ENM입니다. 와, 이 매수하신 가격이 21만 6천 원입니다. 이 뭐 CJ ENM이 뭐 2018년 뭐 그때 전성기 때 29만 원 정도까지 갔던 종목이긴 합니다만 21만 원도 굉장히 높은 가격이에요. 코로나 그 시국 이전에 있었던 가격입니다. 21만 원에 매수하셨으면 굉장히 오래되셨고 코로나 터지고 나서 8만 원까지 빠졌거든요. 그때를 견디셨던 거예요. 자, 게다가 그 이후에 코로나 시국에 또 19만 원대까지 다시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금 7만 원대까지 내려와 있으니 아마 19만 원대 그 가격이 지금도 눈앞에 아른아른 거리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당장 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아마 정신적 충격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주가가 워낙에 많이 내려와 있죠. 코로나 때 저점보다 지금 더 내려와 있기 때문에 내려올 만큼 내려왔고 지금 뭐 중국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내년에 대한 전망도 바라볼 수 있을 테니 이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첨언해 주실 얘기 있을까요? 아까 전에 그 평균 단가를 제가 잠깐 착각했는데 예. 비중이 이제 10%라면은 이제 네. 10만 원 평균 단가 안 나오죠. 제가 네. 이제 너무 갭 차이가 나다 보니까 잠깐 흔들했는데 예. 평균 단가를 이제 지금 10% 비중을 갖다 나눠서 담으신다면 14만 한 3천 원 정도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현금 비중이 좀 있다고 하시면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10만 원대가 네. 저항자리가 부딪힐 수 있는 매물대가 몰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10%에서 제가 볼 때는 15% 내지는 그 이상을 좀 더 담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10만 원대가 나올 수 있는데 예. 아까 전에 너무 갭 차이가 나다 보니까 숫자도 저도 착각했는데 저도 이게 맞나 싶었어요, 사실. 예, 10만 원대가 1차 이제 매물대 저항대니까 10만 원대를 맞추려면은 이제 네. 비중 부분을 좀 분산해서 분할해서 잘 적절하게 조절해 갖고 네. 그때 왔을 때 좀 덜어내고 네. 나머지를 들고 가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CJ ENM에 대한 덧붙인 말씀까지 또 전해주셨습니다. 참고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아무쪼록 힘내시고 소식 최대한 많이 줄여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은 날님의 CJ ENM 살펴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꼭 좋은 날을 진짜 맞이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종목 진단 이렇게 유튜브로 살펴드렸고요. 다음 종목은 전화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전화를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설다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되셔가지고 전화 주셨을까요? HMM요. HMM이요? 네, HMM. 매수 가격이 중요할 것 같은데 혹시 매수 가격이 어느 정도 되시죠? 43,000원이요. 43,000원이요. 알겠습니다. 비중은 몇 퍼센트 갖고 20%요. 계실까요? 20%요. 자, HMM, 이 손실이 굉장히 좀 많이 나 있는데, 뭐, 지난해만 해도 HMM은 정말 대단한 상승이 나왔던, 엄청난 거의 10배 정도 올랐죠? 상승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5만원대까지 넘어섰던 종목이어서 많은 분들이 이 종목의 기대감이 굉장히 컸던 종목인데, 그만큼 주가도 지금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종목 진단도 많이 들어오는 종목이거든요. 진단 들어올 때마다 이 종목은 손실이 상당히 큰 그런 사연들이 많습니다. 자, 지금은 2850원, 2만원대 초반에서 계속 좀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 많은 분들이 급등이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갖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네요. 자, 시청자님, 그러면 지금 손실이 꽤 큰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지금 초과 매수를 해야 될지, 네. 이 전망이 어떻게 될지 그게 궁금해요. 알겠습니다. HMM으로 고생 정말 많으시죠? 지금 잠도 잘 오르지 않으실 것 같은데, HMM, 여기서 과연 상승에 대한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건지, HMM의 전망 좀 냉철하게 저희가 한번 진단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예. 윤겸 전문가님, 이번에도 참 어려운 종목 진단이 또 들어와 있네요. HMM은 사실 진단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진단 들어올 때마다 손실이 굉장히 너무 커서 참 도와드리기가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인데, HMM 반토막이 지금 더 났습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참 네. 또 전화 주신 분께 위로의 말씀을 당연히 드려야죠. 네. 거의 지금 이제 오늘 종가가 2850원이면 거의 뭐 반토막 네. 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뭐 H&M은 뭐 해운 운송, 해운 전문 업체고 또 이제 뭐 시총도 한 10조 되는 상당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 기업이라고 뭐 이제 이 해운 분야에서 우리나라에 또 대표하는 기업이고요. 예. 상당히 이제 어떤 이제 주가의 기대라든지 기업의 어떤 이제 펀더멘탈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양호하고 어떤 기대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뭐 대내적인 악재에 의해서 공급망 전 세계 공급망 교란 및 물류 대란으로 이런 이제 대내 악재에서 계속 이렇게 하향세로 내려오면서 지금 이제 저점을 형성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은 저도 이제 왔다고 보고 있어요. 만 한 7,000원대 정도면은 저점 어느 정도 이제 많이 내려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3, 4분기 지금 뭐 영업이익도 좀 늘어났습니다. 전년 동기에 14% 정도 올라왔는데 전분기하고 비교해 갖고 한 11%좀 감소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제 주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 이제 민영화 부분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하신 이제 투자자 여러분의 주주 여러분들도 이런 걸 좀 기대할 수도 있고, 정부가 발행한 시비 이런 이제 관련 기업 가치에 이제 부담되는 이런 이제 영향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대내적인 악재, 해운, 이 운송 이런 부분에 이런 분야에 있어서 약간 지금 전반적으로 좀 어두운 이런 상황, 이런 부분이 참 주가에 도움이 좀 안 되고 있다. 이 기업은 뭐 이 여러 가지 이제 유통망, 항로망이라든지 뭐 IT 시스템 숙련된 여러 가지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어서 기업의 여러 가지 이런 그 내부 이런 이제 그런 부분 상당히 튼실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뭐 전반적인 증시상 해운, 운송 이런 부분에 이제 말씀드린 이제 글로벌 악재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주가가 힘을 못 쓰고 그렇죠. 운임 지수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예, 상당히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비중은 이제 20%인데 이 부분이 지금 이제 특히 HMM 같은 주가 같은 종목들은 이제 사실은 이제 단시간에 네. 단기간에 빠른 회복을 좀 기대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 경기도나 경기 침체 이런 부분이 계속 언급되고 있고요. 네. 이 기업의 이제 재물을 보니까 그래도 다행인 게 유동비율, 유동성은 상당히 높고 이 기업도 다행인 게 부채 비율은 상당히 좀 낮다. 네. 부채 비율이 작기 때문에 어떤 이제 고금리 이런 상황에서 좀 견딜 수 있는 이런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내년 부분에 있어 갖고 이제 사업 다각화, 여러 가지 유통, 이제 공급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다각화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건 이제 투자자 전화 주신 분의 지금 주가 상태가 지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 이제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추천 말씀드리면은 이 기업의 이제 내후년 그 미래 부분은 어둡지는 않으나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린다. 지난번에 나왔던 그런 급등세는 다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단기간에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여건과 환경은 아니고 올해 들어서 1월부터 3월 초까지 상당히 이제 급하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네네. 등락을 오고 가다 지금 이제 저점으로 지금 흘러 내려와서 저점 구간에 이제 머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시간을 갖고 기다리실 수 있다면은 이 종목도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고 인내와 시간을 갖고 견디셔야지 예. 이 종목이 지금 뭐 단기간 내에 급등하면서
이제 원하시는 목표가까지 빨리 올라오면 좋겠으나 주변 환경 여건이 거기에 좀 부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대신 이제 재무 구조가 어느 정도 양호하고 부채가 없는 기업이니까 시간을 갖고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대신 이제 비중이 20%니까 이 종목에 있어서 이제 현금 비중이 또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여유가 있으시다면은 조금씩 담아가는 전략으로 해서 시간을 길게 보고 이제 어떤 이제 평균 단가를 맞춰서 올라오면은 네. 거기서 대응하면 좋겠으나 그 부분은 잘 판단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고, 대신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그렇다면 중장기적으로. 한 1차적으로 목표를 해야 되는 지점은 어느 정도까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평균 단가를 비중을 이제 올렸다고 봤을 때 평균 단가를 똑같이 20%를 담다면 이제 31,000원대가 이제 평균 단가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31,000원대 정도 보면 또 3만 원부터가 매물대가 상당히 몰려 있거든요. 그렇군요. 지금 이제 3월하고 5월경에 이제 올라왔던 그 3월, 5월 고점 부분이 3만 원대가 매물대가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실 거면은 조금씩 담아가면서 그 3만 원대 왔을 때 비중을 덜어내는 전략.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이제 주가가 내려간다라도 그렇게 과대한 폭으로 하방으로 내려갈 종목은 꼭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양면 작전으로 조금 현금 비중을 담아가시면서 평균 단가를 낮춘 단가, 그 매물대 왔을 때 그때 대응하는 덜어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들고 가는 그런 전략을 피면 어떨까. 물론 이제 지금 뭐 마음이 쓰리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겠지만 인내와 좀 견디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제 글로벌 공급망 교란 대란 부분은 또 시간이 해소되면서 뭐 러우 전쟁 같은 경우도 해소가 돼야지 이런 부분에 이제 호재가 올 수 있듯이 이런 대내적 악재를 좀 거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걸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HMM 가지고 계시면서 정말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워낙 높은 가격에 진입을 하셨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이 가격까지 올라가기 쉽지 않아요. 예전에 HMM이 정말 급등세를 보였을 때 그 모습은 지금은 일단 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님, 이 종목이 결코 나쁜 종목이 아니고 정말 사이즈도 큰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유해보면 조금씩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장기간으로 인내심을 갖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조금씩 주가가 좀 내려갔을 때, 그리고 여유가 있을 때 약간씩 비중을 늘려가시면서 단가를 낮춰가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1차적인 목표 가격은 3만 원 정도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정도에서 다시금 진단 요청해 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참고되셨습니까? 여보세요? 예.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여쭤보시죠. 이 HMM이 지금 내가 매각을 기다리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HMM 매각이요? 예. HMM 최근에 나왔던 매각 얘기 있을까요? 그 부분에 이제 언급되고. 민영화 이제, 얘기 아닐까요? 민영화 얘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건 좀 시간도 걸리고, 단기간에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니라고 보니까. 생각보다 크게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건 좀 지켜보시면서, 그걸 갖다가 이제 어느 정도 얘기는 나오지만, 확실하게 예단할 수는 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지금 민영화 얘기 그 이슈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답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고, 일단은 지금 당장은 주가는 내릴 만큼 내려왔으니 일단 길게 좀 보유를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이슈는 추가적으로 나오는 얘기를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되셨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한번 전화 주세요. 네.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전화 종목 진단을 받아봤습니다. HMM 살펴드렸습니다. HMM은 사실 저희 진짜 쉬운 진단 시간 통해서도 종목 진단을 많이 했던 종목이네요. 매번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주가가 굉장히 진입 가격이 높아서 다들 고생하고 계시는데, 아무쪼록 최대한 손실을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안내를 해드렸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고, 갖고 계신 분들, 지켜보시는 분들 모두 다 좀 기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화 종목 진단 한번 해봤고요. 다음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은석 캐스터 어떤 종목일까요?
네,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 진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연희미니 파파님이고요. 종목은 원방테크 8,900원에 30%를 들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야 할까요? 여쭈어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원방테크, 이 미세공정의 필수 설비인 드라이런과 클린룸을 개발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반도체와 2차전지에 좀 필수적인 설비이기도 하죠. 코로나 때 음압병실 관련주로 좀 부각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만 좀 10월 중에 주가가 좀 바닥을 찍고 조금씩 올라오는 흐름이었는데요. 최근에 좀 9,950원까지 가격대 올라왔지만 조금 다시 내려오는 흐름이네요. 외국인들이 6거래일 연속 매도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1.7% 정도 하락하면서 9,260원에 장을 마감했는데요. 2차전지 관련 종목으로도 좀 엮어볼 수 있는 종목인데 주가는 좀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약간 저평가된 느낌이 있기도 한데 전문가님께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진단을 부탁드려 보도록 할게요. 윤겸 전문가님, 원방테크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원방테크 뭐 종목 잘 선택하셨고요. 8,900에 30%. 아마 최근에 들어가신 거 아닐까요? 네, 최근에 지금 그렇죠. 보시면 8,900원이면 11월 초 같습니다. 11월 1일경에 저점을 딛고 이제 추세 전환하는 네. 상승을 방향을 트는 차트상 보조 지표 봐도 이제 좀 저점 확인하고 골든 네. 크로스로 올라가는 모양새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진입은 아주 잘 하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8,900원에 30%면 또 비중도 과감하게 좀 담으신 것 같아요. 어떠한 좀 좀 강심장이 아닐까라는 저는 사실 생각이 원방테크 들 이름만 정도로. 듣고는 이거 예전에 들어가셨으면 어떻게 할까? 예, 맞습니다. 걱정했는데 상당히 지금 올 9월만 해도 13,500원까지 갔던 예. 고점을 찍었고 이제 10월 중순까지 계속 내리막을 걷다가 예. 11월 초에 이제 추세 전환하는 그런 그림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도체하고 이제 배터리 시장 관련해서도 이제 수주 부분도 있고요. 아시다시피 공기 조화 시스템, 또 이제 모듈공법 이런 기술도 갖고 있고, 각종 이제 대기업에서 이제 어떠한 이제 러브콜도 있고, 내년에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에 수출 부분도 이제 확대되고, 바이오 클레일룸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해갖고, 시장과 어떤 이제 영역을 갖다 펼쳐가는 이제 기업인데요. 예. 매출액도 보면 이제 전년 동기 비해서 늘었습니다. 상반기 55% 늘었고, 영업이익도 늘고, 당기순이익도 늘고요. 재무 비율도 뭐 그런 대로 양호합니다. 네. 아까 전에 얘기한 이제 부채가 거의 없는 기업에 비해서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여하튼간에 이제 매출이나 뭐 재무도 양호하고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펼쳐나갈 그런 이제 사업 분야 이런 부분도 이제 다각화하면서 늘어가고 있다. 예. 그리고 이제 고무적인 거는 뭐 8,900원 들어서 지금 수익 중이시니까요. 물론 이제 엊그저께 12월 1일 날 9,850원 고점을 찍고 조금 눌림목이 왔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지금 대내적인 약간 이제 불안 요소가 있고 지금 시장이 혼조되는 시장에서는 이제 아시다시피 조금 이제 그 수익 구간에 들어왔을 때도 좀 분할 전략으로 30%는 비중이 그래도 좀 높은 편이거든요. 네. 조금씩 덜어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조금 이제 올라왔다가 싶으면은 조금 비중을 줄였다가 아니면 줄인 그 비중을 갖다 눌림목 갔을 때 재차 다시 들어간다든지 네. 이렇게 전략을 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와서 이제 외인 매도세도 지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11월 달에도 상당히 이제 외인 수급들이 들어오고 차이나 런자금도 들어와 갖고 이제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그런 이제 우리 국내 증시에 좋은 영향을 줬었는데 최근에 와서 외인 매도세도 좀 있고 하니까 네. 중요한 건 이제 수익권일 때 보면 요새도 급등하는 종목들 보면은 아침에 상당히 올랐다가 차익 실현율이 빨리 나오는. 맞아요. 보면 요새 이제 투자자분들도 이제 수익권에서는 좀 불안하고 지금 장세가 조금 혼조장이 지금 열쳐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엊그저께 아쉽게도 지금 11월 30일, 12월 1일 날 조금 고점했을 때 조금 30%면 10% 정도 덜어내고 이렇게 전략을 갔으면 좋겠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은 원방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이제 전망 부분이라든지 사업 기업의 여러 가지 다각화 또 이제 제기업들하고 제휴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반도체 배터리 관련해서도 관련된 수주가 또 있고요. 기술력도 좋고 이런 부분이 있고 매출이라든지 재무 부분이 그런 대로 양호하고 있으니까 홀딩하면서 가져가시되 지금은 이제 보니까 지니까 8,900원에 좀 아쉽게도 조금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네. 가까워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든지 좀 수익을 조금 줬을 때 뭐 5% 10%라면 조금 이제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는 게 괜찮겠으나 30%는 수익금일 때 조금 덜어내면서 이런 이제 탄력적으로 매사에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전략으로 이렇게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1차 목표가가 10,000원까지는 갈 수 있지 않는가. 10,000원 정도가 이제 9월 20일경 6월 7월 달에 그 매물대가 좀 몰려 있습니다. 저항대입니다. 네. 10,000원대가. 그러니까 이제 10,000원을 1차적으로 다시 가는 게 중요하니까 조금은 지켜보시면서 전망이 나쁘지 않으니까 10,000원대 정도 근사치 온다지 가까이 왔을 때는 좀 비중을 덜어냈고 다음 비중을 갖고 들고 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추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원방테크 살펴드렸습니다. 뭐 다들 뭐 아시죠? 코로나 정말 한창일 때 음압병실 관련된 종목, 그 거의 뭐 테마성으로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어요. 이 종목이 한 15,000원 단 그 정도에서 높았을 때 주가가 36,550원 이렇게 갔습니다. 정말 꼭대기까지 쭉쭉 올라갔다가 내리는 속도도 정말 빨리 내려왔거든요. 그러면서 어느새 주가가 이렇게 많이 좀 하락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뭐 8,000원도 잠깐 이탈했다가 오기도 했었는데 지금 한창일 때 이 종목을 매수하신 게 아니라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네요. 8,900원에 30%. 일단은 뭐 매수는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수익 중이시죠. 그런데 비중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덜어내는 전략으로 가야 된다는 점, 비중은 줄이셔야 되겠다는 점을 꼭 좀 기억해 두시고 1차 목표 주가 10,000원으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가 진단해 드린 종목들이 다 손실이 굉장히 큰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손실 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연희민이 파파님께서는 수익을 보고 계시니까 아무쪼록 이 수익을 일단은 좀 즐기시길 바라면서 조금 더 수익 챙기시면서 비중을 줄여가시는 전략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연희민이 파파님의 원방 테크까지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으로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번에는 전화가 들어와 있습니다. 전화 한번 연결을 시도해 볼게요. 네, 천다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저기 현대중공업이고요. 네, 매수가가 11만 7천 원입니다. 네. 그리고 비중은 한 10% 정도 되거든요. 요거 11만 7천 원이면 바로 최근에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한 달 정도 됐는가 좀 됐어요. 근데 좀 이게 좀 잘 올라오길래 그 좀 샀더니 제가 사니까는 안 오르고 자꾸 떨어지고 못 떨어졌다가 이 자리에 왔다가 팔을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네요. 그러게 어째 이게 공식 같죠. 항상 왜 내가 들어가면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실 만도. 근데 한 게 이 차트 보면 바로 그렇습니다. 항상 요 가격 11만 7천 원 요 정도 가격에서 쭉 올랐다가 그래서 한 뭐 15만 원, 16만 원 이렇게 갔다가 내려오고 다시 이 가격에서 또 올라가고 거의 공식처럼 움직였는데 하필 최근에 옆으로 좀 오래 기어가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정말 야속하게 느껴질 만한 흐름인 것 같은데, 자, 그러면 현대중공업 다시금 위로 쭉 올라갈 수 있을까 지금 여쭤보면 될까요? 네. 그리고 얼마 정도의 네. 매도를 해야 할지 한번 목표 여쭤보고 주가도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예. 네. 자, 윤겸 전문가님, 현대중공업 지금 앞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어느 정도 박스권 그려가면서 움직이나 싶더니 막상 또 들어가시니까 옆으로 계속 갑니다. 이거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11만 7천 원에 네. 진입하셨는데 지금 오늘 뭐 종가가 11만 7,500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손실 구간은 아니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이제 10만 원대, 10만 1,000원, 1,500원 바닥 찍고 이 종목도 이제 추세 전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월봉상 보면 작년 사실 이제 9월 달에 상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거의 뭐 공모가 6만 원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거의 따상 그 이상 이제 따상을 뭐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최고가 16만 1,500원까지 갔었는데 이제 올 10월 달 8월부터 이제 좀 내려오는 뭐 이게 네. 전반적으로 뭐 대내적인 악재가 다 뭐 모든 종목에 유사한 사례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비중이 20%라고 하셨나요? 지금 10%가 10%가 그러면 큰 비중 아닙니다. 너무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최근에 와서 이제 파업 같은 게 지금 뭐 상당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피해가 많이 좀 주는 문제입니다. 물류 파업.
아시지 않습니까? 네. 물류 파업 때문에 지금 이 운송 부분에 엄청난 지금 차질이 있어서 지금 기업들이 이제 엄청난 피해를 예. 갖고 있는데요. 다행히도 지금 현대중공업도 이제 파업, 노사 간의 이런 문제가 좀 심각했었는데 파업 이제 유보를 내년으로 이제 넘어가는 지금 시점에서 파업 유보가 돼서 앞으로 이제 실적 개선, 앞으로 이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노사 협의가 좀 이루어지면서 주가가 지금 3일 전에 좀 한 3.9% 상승하는 또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정 합의안도 도출됐고요. 이 기업 분석을 좀 해보면은 실적 같은 경우는 이제 전년 동기에서는 9% 정도 늘었습니다. 근데 이제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 여러 가지 이제 내부적인 부분은 이제 좀 적자로 나오곤 있는데 예. 좀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네옴시티 관련이에요. 현대중공업 그 그룹주가 이제 그 네옴시티 관련해서 이제 사우디하고 또 협약을 하고 있고요. 네. 사우디 이제 투자부 장관하고 만나서 어떤 지속적인 어떤 이제 그룹 발전하고 성장 관련해서 이제 그 네옴시티에서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걸 갖다 여러 가지 이제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런 부분이고 이제 앞으로 이제 내년도 조선 업계 부분에 있어 갖고 이제 점유율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노력도 좀 하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현대중공업의 주가는 앞으로 전망이 어둡거나 비관적이거나 이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네. 진입 단가도 적정한 가격 지금 상당히 저점을 찍고 이제 재상승하려는 추세 전환해서 들어오셨고요. 네. 비중도 10%면 딱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1차 목표가를 조금 정해 드리면은 예. 지금 보면은 이제 매물대가 조금 몰려 있는 부분이 이제 13만 원에서 14만 원대. 예. 13만 원, 14만 원대가 지금 매물대가 상당히 좀 몰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이제 비중이라든지 진입 단가 어느 정도 양호하니까 물론 이제 옆으로 좀 횡보하는 그런 부분은 좀 보이긴 하나 네. 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상승할 수는 여러 있으니까 조금 지켜보시면서 네. 여기서 추가 매수를 비중이 있다면은 하시는 것도 좋지만은 조금 다음 주 그런 이제 말씀드린 일정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좀 더 지켜보면서 아직 손실 구간도 아니고 저점에 잘 들어가셨고 조금 느긋하게 지키면서 대응하셔도 무리는 없을 듯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천장님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13만 원에서 14만 원 사이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점 생각해 보시고 그때 오면은 궁금한 점 더 있으시면 한 번 더 연락 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 진단 해봤습니다. 전화로 현대중공업까지 살펴드렸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종목 진단은 좀 마무리해 보고요. 내일장 전략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장 이야기가 참 중요하죠. 자, 윤겸 전문가님, 내일장 공략 포인트 어떻게 볼까요? 네, 내일은 금요일 아니겠습니까? 한 주 이제 마감장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 미증시를 좀 보셔야죠. FOMC 회의 결과가 이제 15일 날 나오고 상당히 중요한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 주중에 어떤 이제 또 시장의 변동성하고 분기점이 좀 올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키포인트고 또 FOMC 앞두고는 좀 미 증시도 지금 관망세 약간 이제 지켜보는 눈치 장세가 지금 펼쳐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미 증시에 이제 관련된 이제 고위 관련 인사들의 발언을 보면은 자꾸 이제 옐로우 카드를 꺼내 들어요. 네. 옐로우 카드라는 게 이제 경기 침체 아니겠습니까? 경기 둔화가 이제 이미 접어들었고 침체는 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충돌되는 부분이 이제 긴축 우려. 미국의 이제 경제 지표들, 고용이라든지 이런 비농업 분야, 고용 이런 부분은 또 좋게 나왔습니다. 상당히 이제 이런 이제 고인플레이션이지만은 경제 지표는 여러 상황은 또 그런 대로 견조하다. 이 부분은 금리를 갖다 더 올릴 수 있는 긴축으로 갈 수 있는 요소거든요. 네. 반면에 이제 침체라는 이제 언급이 계속 나오고 이제 둔화하고 침체는 통과 의례인데 이 부분이 자꾸 이제 충돌되는 이런 부분에서 좀 혼조가 일어나는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예. 이러다 보니 이제 관망세가 또 이어질 것 같고요. 중요한 게 또 이제 국채 장단기 금리가 역전입니다. 원래 이제 장기가 금리가 높아야 되는데 단기가 좀 높다는 것은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가 오는 하나의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있고 다음 주 이제 중요한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내일은 뭐 느긋하게 금요일 좀 패스하시고 현금 확실히 확보하시고 네. 다음 주 주중에 어떤 또 이번 12월 연말 분기점 또 산타랠리가 너무 크게 온다는 기대를 좀 갖긴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네. 현금 비중 많이 확보하시고 지표 보시고 특히 또 외국인들 매도세가 좀 강하게 또 일어나고 있다는 거. 네. 지금 시장은 중요한 건 기업별 모멘텀. 오늘도 올라가는 거 보면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어떤 뭐 지분 참여에 의해서 뭐 어떠한 이제 투자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급등하거나 신약 개발이라든지 맞아요. 이런 이슈 부분에 있습니다. 이슈에서 움직이는 장이고 또 빠르게 올랐다 또 빠르게 빠지는 장이 그런 부분이 그렇습니다. 특징이다 보니까 기업별 모멘텀에 집중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조금 관심 있게 보는 분야는 지금 이제 중국 코로나 완화 부분이 역시. 내년 3월까지 코로나 제로로 점진적으로 방역을 완화하는 이제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어쨌든 이제 드디어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여행, 항공 부분은 조금 햇살이 들어오고 특히 최근에 화장품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추가 상승 동력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하고 특히 로봇 관련주 최근에 이제 쿠팡이 이제 뭐 물류 관련 로봇 자동화해서 5조 투자했고요. 네. LG가 또 이제 구매해 있는 공장 부분을 갖다 로봇 현대 물류 이런 시스템으로 바꾼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산업용 로봇 관련해서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원자재에서 이제 히토류가 지금 각국이 히토류 경쟁이 심각합니다. 중국이 상당히 히토류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히토류 관련주라든지 특히 AI 챗봇 네. 이런 게 이제 언급되고 있습니다. AI 관련주라든지 기업별 이슈나 모멘텀에 집중해서 내일 장은 좀 지켜보시면서 다음 주 발표하고 같이 곁들여서 신중히 현금 확보하시고 대응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윤겸 전문가께서는 여기서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윤겸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진짜 쉬운 진단 여기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또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